오늘은 엄지제자로 살면 편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루치오라는 인물이 어떤 일이 생겼고 거미집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있었는지 정보를 드릴게요. 정해진 시간대에 역할을 부여받았으니 무방비하게 당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괜찮죠? 루세트도 만족하니 루치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루치오는 엄지 제자, 즉 발렌치나의 제자입니다. 뒷골목에서 방황하던 루치오를 발렌치나가 걷어주었고 루치오에게 팔레르모를 계속 강압하며 가르쳤습니다. 재능이 부족했는지 루치오는 팔레르모를 완벽하게 구사하지는 못했고 그때마다 발렌치나에게 무자비한 폭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자신을 걷어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견뎠지만 증오가 은혜를 뛰어넘기 시작하여 아비를 죽이려고 마음먹었으나 바퀴 왕자에게 살해당한 불운의 캐릭터입니다. 루세트는 루치오가 처음 걷어진 시점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발렌치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서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루세트는 반항하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 여자를 흠씬 두들겨 패줄 정도의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나간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기에 팔레르모를 당장 배우는 방법밖에 존재하지 않았죠. 폭력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분노했고 다음엔 두려워했으며 세 번째는 순응하게 되었죠. 루치오와 다르게 루세트는 순순히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아비들이 제자들을 하루 종일 관리하지 않았기에 루세트는 뒷골목에 가 팔레르모를 사용했습니다. 그저 금품을 갈취하는 명분으로 쥐부터 해결사까지. 하지만 그들을 학살하면 도시 재앙으로 분류될 게 뻔했기에 숨통을 끊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도시의 평범한 치안 같은 느낌으로 상대를 연습해냈습니다. 몸에는 흉터가 하나둘씩 생겨났지만 루세트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발렌치나는 달랐죠. 발렌치나의 앞에서는 가르친 대로만 행동했지만 루세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팔레르모를 완벽하게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수많은 자들과 격돌하며 갈고 닦은 팔레르모는 루세트만의 기교가 더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발렌치나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무차별하게 맞지는 않았죠. 사실 루세트는 이대로 떠나버릴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며 돈을 벌어갈 만한 경지에는 다다랐고
엄지 제자가 아닌 진짜 엄지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었으니 이제는 골든 티켓도 아닌 이 폐표를 더 이상 안고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쓰레기 더미에서 구해준 것도 스승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자신에게 이 검수를 알려준 것도 스승이었죠. 정말 가끔이었지만 스승의 마음속에 작게 남아있었던 친절이 루세트에겐 족쇄가 되었습니다. 죽일 정도로 미웠지만 도시에서 이렇게 관심을 준 존재는 없었기에 이대로 가면 둘 다 어떤 모습을 맞을지는 뻔했기에 루세트는 처음으로 반항을 해봤습니다. 발렌티나는 루세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렌티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문에게도 엄지에게도 가장 먼저 지워버리고 싶은 것은 자신인 것을. 프로젝트가 끝나면 당연히 쓰레기통에 먼저 들어갈 것은 자기라는 것을. 그럼에도 발렌티나는 쓸쓸히 소파에 앉아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루세트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스승의 예지안을 뚫을 수는 없었기에 스승을 죽일 수는 없었지만 발악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소파와 함께 스승을 꿰뚫으려고 검을 휘두르자 발렌티나는 루세트와의 대화에서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바닥에는 스승의 피와 그녀가 좋아했던 술이 섞여 쏟아져 있었고 루세트는 스승의 예지안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루세트는 스승의 유품을 들고 외곽으로 떠났습니다. 프로젝트를 망가뜨렸기에 엄지의 추적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스승의 눈과 무기를 들고는 옳은 일을 쓰기로 했습니다.